네, 첫 번째 작전명 확인이 됐습니다. 8만 전자를 향해인데요. 이름만 봐도 딱 알겠죠? 작전명. 8만 전자 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범수 매니저님, 작전명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삼성전자 8만 전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2분기 내로 가능합니까? 또 이벤트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게 근데 8만 전자 가능해요. 9만 전자도 가능하고 10만 전자도 가능해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어떤 시간. 거죠? 그래서 언제 갈까요?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간다. 네, 뭐 그럼 지수 2,800 뚫고 3,000도 다시 가고 그런 모습이 열리겠죠.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그림일 텐데 제가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이제 최근에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항상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 관련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최근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투자와 관련돼서 올라가는 게 많아요. 좀 약간 뚱그름 잡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큰 지금 이 핵심, 그러니까 중앙을 잡는 그런 큰 재료가 없어요. 큰 중심이 되는 재료에 대한 부재가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 모든 반도체가 같이 갔었던 1월, 12월과 같은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몇 가지 그러면은 뉴스 플로우를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저희가 MEF 관련해서도 말씀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MEF 관련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CFD 공정으로 진행 중이고 MEF 장비 투입하면서 SK 하이닉스와 동일한 공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MEF 공정은 HBM에만 이용되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중에 MEF 관련돼 가지고 또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좀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무슨 느낌이냐면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예요. 오늘 아마 이게 올라갔었던 종목이 시그네틱스였었나요? 제가 시그네틱스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MEF 도입합니까? 삼성전자가 그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하는데 진실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렇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랑 엮이면은 갈 수 있는 종목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최근에 항상 뭐 TV에서 소개시켜드렸었던 뭐 네페스아크나 뭐 네페스 그룹 주들 아니면 삼성전자 그룹 주 아남전자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다 10%에서 20% 이상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은 최근에 어쩌면 좀 허공을 좀 뜬구름을 잡는 반도체들이 많이 갔다는 말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갈 건 뭐냐? 오늘 기사로 좀 많이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오늘 기사들을 좀 몇 개 확인해 보시면은 ASML 얘기인가요? ASML 오늘 매각권 그거 이야기 먼저 할게요. ASML 매각권이 나왔어요. 9천억 원 가량 투자를 했고요. 6조 가량이었죠. 6에서 7조 가량의 수익을 대박이죠. 와 네. 이게 역시 그 돈 많으신 분들은 투자를 해도 그 그러니까요. 클래스가 달라요. 네. 부럽습니다. 네, 뭐 이 자산을 획득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뭐라고 판단하냐면은 이 판단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투자가 너무 활발합니다. 투자가 너무 활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든 아니면 추가적인 공정이든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 투자해야 된다 하고 매각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재계에서 이제 이재용 지금 회장께서 이번에 이사 등기에서 좀 재해가 됐잖아요. 재해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법 리스크가 아직 남았고 그리고 상속세. 네. 상속세가 남았으니까 그걸 해소하려고 매각을 한 거다.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굉장히 지금 막 분위기는 막 달아올리고 있는데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어쩐지 지금 댓글창에서도 갈피를 빨리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은 계속해서 불어넣어주고 있는데 갈피가 없어요. 뭐 HBM 관련해서도 그럼 엔비디아에 공급을 했다라는 뉴스라도 나와주던가 네. 아니면 파운드리도 수주권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뭐 애플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대형 회사에 대한 수주권을 따고 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그럼 이번에 통해 가지고 좀 이제 분위기를 좀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매각이 나왔습니다. 이제 반도체들의 이제 매각이 붐이에요.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가도 많이 올라 있으니까 매각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주식을 5천만 주를 매각을 하면서 11조 원을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최근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하셨던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95억 원 가량의 자사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원재료 구입 내지는 운영자금 확보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자금을 다시 챙기면서 계속하면서 재투자 행렬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 투자 열광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이야기고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와도 먼 미래적으로 바라봤을 때 후 올해 말이든 아니면 내년까지도 반도체는 계속 그럼 좋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투자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에 따른 회복에 대한 속도는 점차 올라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앞서서도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중심이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HBM 관련돼서 자료 좀 보고 가실게요. 이제 HBM 특히나 3E 관련해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 향으로 이제 납품 공급을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3년도 상반기입니다. SK 하이닉스는 2023년도 상반기인데 삼성전자는 그럼 언제냐? 샘플 및 양산 준비 동일하게 2023년도입니다. 자, HBM3죠? 근데 3E는 아니고 3입니다. 네. 달라요. 이게 구조적인 구분이 다르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벌써 5세대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에 그걸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했다. 이 이야기가 왜 가까이 들으셔야 되냐면 엔비디아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급량 관련해 공급 관련해서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 이야기를 삼성전자가 HBM을 드디어 납품을 시작한 걸 수도 있다. 근데 왜 얘기를 안 하냐고요. 답답해 죽겠어요. 네. 그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HBM이나 아니면 파운드리 쪽에 투자, 앞서가지고 ASML, 특히나 ASML과 삼성전자가 또 함께 합작을 벌이면서 파운드리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합니다. 자, 파운드리 쪽 시장을 계속해서 주목 있게 관심 있게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나갈 길은 파운드리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글로벌 파운드리 공정 매출 관련해서도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22년도부터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시장도 꼭 보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테스트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테스트 공정을 12월부터 1월까지 강력하게 밀었었어요. 지금도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그럼 테스트 공정이 뭐냐면은 생산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럼 장비를 사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수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테스트로 개선을 하면서 수율을 높이고 그 공정이 완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점진적으로 생산량은 늘어나는 네.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테스트 공정 다음으로 갈 거는 저는 오사트 공정을 바라보셔야 된다. 파운드리 쪽과 연계되는 오사트 공정하는 대표 종목들은 뭐 SFA 반도체, 네페스, 뭐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오사트 공정 쪽으로 투자를 좀 이제 최대한 확장하시면서 지금 반도체 쪽에서 아직 못 가고 아직 저가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먼저 위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또 삼성전자가 ARM하고 동맹 강화를 한다고 하고 또 저커버그도 한국에 와서 이재용 만난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AI 쪽으로 크게 올라가지 않겠어요? AI 쪽으로 올라간다는 이제 주커버그가 이야기하는 게 어차피 엔비디아 관련해서 그래픽 카드가 30만 개에 대한 확보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그럼 AGI냐 HBM이냐 이겁니다. AGI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 통한 그런 이제 사람의 뇌 구조를 다룬 뉴럴모픽 그런 반도체 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것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 HBM 그래서 수급 받아서 그럼 메타가 HBM 받아서 뭐 합니까? 뭐 할 게 없어요. 딱히 할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AGI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거고 HBM 혹은 그럼 저는 차라리 LPDDR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면 메타가 그 VR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또 네. VR 하면 뭐예요? 모바일 기기예요. 모바일 기기, 저전력 그리고 소형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LPDDR 쪽을 보는 게 어떤가? CXL과 LPDDR 그리고 AGI, AI와 같은 파운드리 협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는 것은 아닐까. 확정적으로 지금 나온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다들 지금 기대감에 굉장히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 측면으로 올라가는 섹터들은 언제나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건 즐기시되 항상 챙겨가는 모습을 보이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요. 주커버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한번 잘 귀 기울여서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네페스, SFA 반도체, 거기에 두산 테스나까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정종택 매니저님, 그럼 지금 반도체 내에서 실적을 믿고 들어가 볼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봐야 되는 쪽이 있을까요? 네, 저는 우선 4분기에 좋은 또 스코어를 보여줬던 PSK 홀딩스는 오늘도 보게 되면은 차트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또 전고점 돌파하면서 2월 14일 날 있었던 고가가 37,000원입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기업인데 그 힘은 결국에는 실적에서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은 실적이 안 좋아요. 대신 이런 걸 좀 포인트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시장에서 바라봤던 추정치보다 높게 나왔느냐, 또는 직전 분기 대비해 흑자 전환을 했느냐, 또는 영업이익이 더 성장했느냐, 요 세 가지 좀 포인트를 놓고 보시고요. 반도체 좋다 하는데 사실 부침이 크죠. 근데 저는 우선은 이제 한미 반도체 좀 차트 흐름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면 네. 상한가 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의 한 6거래 이상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 받을 때만큼 좀 조정 받았고 충분히 이 장대항공의 중심값까지 참 지켜줬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한미반도체 대장으로서의 뭐 다시 한번 좀 끌어갈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지 이 부분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출렁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변동성 큰 시장에서 믿을 만한 건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거. 그런 실적들은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더 올라가는 힘들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뭐 이제 팹리스 기업 중에 본다고 했을 때는 오늘 뭐 가장 눈에 돋보였던 기업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다른 기업들은 탄력성이 약했지만 동사가 강했던 이유는 시장에서 바라봤던 추정치보다 좋은 스코어를 보였기 때문에 움직임이 강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어려울 때 가장 또 군계일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업은 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잘 선별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고 우선 PSK 홀딩스 얘기 드렸는데 네. YMT라는 기업도 하나 있어요. YMT. YMT라는 기업도 하나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틀 전에, 그러니까 2월 19일 거래일 기준으로는 18% 정도 주가가 좀 올라갔었는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그냥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작년 3분기 매출액이 338억 정도가 됐는데 흑자 전환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한번 중소형주로는 관심 있게 보셔라라는 것까지 같이 좀 덧붙여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적을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것만 짧게 여쭤볼게요. 네. 엔비디아 어떻게 실적에 따라서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이제 경주마처럼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M7 기업들이 지금 보니까 미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어간대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선단 공정에 대한 뭐 HBM이 됐던 뭐 CX를 됐던 뭐 오늘 나왔던 MUF가 됐던 어쨌거나 저쨌거나 시장이 커지는 건 맞는데요. 이게 이제 독점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경쟁사들이 출회가 되면서 이런 치킨 게임처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는. 이게 이미 뭐 주가가 좀 기술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슈팅이 조정은 살짝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그런 과정에서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경쟁사들은 또 어떤 스코어들을 보여주는지, 뭐 AMD가 됐던 퀄컴이 됐던 같이 좀 흐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대장주 같은 경우는 커버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도 그만큼 많이 반영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챙겨서 시장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